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했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 가능성까지 다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1로 들어갈 건데, 규토라이트 엔제라는 책은 도함수 활용 1, 2, 3이 다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쌤이 문제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스텝 1에서 문제들을 주로 다룰 거고, 나중에 한꺼번에 합쳐서 스텝 2 기출 라인 때를 좀 다룰 건데,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이게 약간 데자뷰 같아. 얼마 전에 너희한테 설명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게 영상화 돼가지고 너희가 수투 강의를 다시 이제 영상을 본다고 쳤을 때는 뭐 수투를 볼 테니까 여기서도 좀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할게. 자, 우리 이미 어떤 함수가 있고요. 얘가 y는 fx라고 쳤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점에서, 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접선이 쫙 하고 그어진다고 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제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fa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일 수밖에 없다?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f'a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이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나는 일단 미분 계수를 알고 나면, 즉 미분을 할 줄 알게 되면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a, fa라는 이 점이 접점이니까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기울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으면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 n짜리 접선은 오직 하나만 그어질 거 아니야, 직선이. 그러니까 특정되는 게 맞죠. 따라서 접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우면 어떻게 세운다? 자, y는 해놓고 접선의 기울기가 f'a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두고, 이 직선이 a, fa를 지나니까, 자, 이렇게 세우면 그냥 접선의 방식이 끝나는 게 맞지. 이거 이미 우리 미적에서 이미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미적에서는 이 f라는 함수가 이미 뭘로 등장했어? 초월 함수를 이미 막 등장을 해놨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투에서 지금 다시 3차랑 4차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쉬워지는 거지, 뭐 이미 배운 게 어려워질 건 없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자, 1번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함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접점을 주었을 때, 그럼 우리가 접점도 알고 함수도 아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기울기를 문제에서 제공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접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조금 특이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도 이렇게 줄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접점이랑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접점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정하고 설정하신 다음에 그 접점이 설정되면 마찬가지로 기울기 또한 설정될 거 아니야,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를 미지수 몇으로 놨니? t로 놓고 문제를 좀 진행을 했었지. 자, 그랬을 때 그 접선에 세운 그 t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그 곡선밖에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우리가 t를 구해주는 문제였지,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네 번째는 이제 수투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쌤이 어차피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4번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해볼게. 자, 4번. 자,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자, 케이스 1번이라고 치면 뭐가 있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얘가 f고요. 자, 얘가 g라는 함수야. 그랬을 때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이 f랑 g라는 함수가 지금 이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쌤이 a라고 쿵하게 두게 되면 일단 다음과 같은 성질 하나가 성립해야 되지. 1번은 뭐냐면 fa와 ga가 이렇게 같아야 합니다. 그쵸? a일 때 접하니까. 그런가 동시에 두 곡선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치? 따라서 2번으로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인 f'과 그 다음에 a일 때의 g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인 g'a가 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케이스 1번이야. 그치? 그러면
케이스 2번은 뭐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둘 다 공통 접선의 케이스인데 하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F가 하나 생겼어.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G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 접선인데 다음과 같은 접선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1번 상황은 접점 자체도 공통 접점이기 때문에 자 1번에서 아까 공통 접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통 접선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과 그 기울기가 둘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었지. 근데 2번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일단은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 이 접점을 B라고 치면 일단 확실하게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자 1번 F'A라는 이 친구와 G'B라는 이 친구가 같아야지만 공통 접선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 외에 점에 대한 정보는 딱히 안 나오는 거 맞죠 얘들아? 그러니까 자 1번 케이스로 공통 접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접점까지 공유하면서 2번 케이스로 접점은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마땅히 접하는 접선을 그어봤을 때 걔가 공통인 접선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이따가 문제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자 이게 일단 1, 2, 3번이 우리가 주로 접선의 방식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 4번은 공통 접선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 접점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1, 2번을 둘 다 활용을 하는 거고 접점을 공유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두 다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활용을 해준다는 얘기야. 저기 응. 케이스 2에 기울기 그럼 평균 변화율로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로 구할 수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얘가 A, FA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이 B, G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값을 다 정확히 안다고 치면 이 기울기를 구해놓고 나중에 얘 미분한 상태에서 A 대입한 게 걔랑 같아야 되고 얘도 미분한 상태에서 B 대입한 게 그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풀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 그래서 함수를 다 주고 A를 대입했을 때 그 A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이 G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 대입했을 때 B라는 식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그 둘이 같아지는 어떤 값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문제에서 다루고요. 이 접선에 대한 어떤 활용을 다 하고 나면요 얘는 실제로 얘들아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직접 문제에서 실수 없이 응용하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되죠. 많은 과정에 포함이 돼.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접선의 방식 단원에서는 딱 두 가지만 더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죠. 쌤이 여러분들 미적분 수업에서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빼먹고 안 했잖아. 내가 이 순간에 기다렸던 건 아닌데 약간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오늘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 얘기를 하고 나면 이따가 미적에서 문제 풀 때 이 설명을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 큰 그림이 어쩌다 보니까 그려졌는데 근데 쌤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 아무튼 간에 그럼 우리가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자 로레 정리라는 것과 평균값 정리라는 것도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내가 말했지만 수투에서 그리고 미적에서 정리라는 게 총 4개 나와요. 그쵸? 첫 번째 배웠던 정리가 최대 최소 정리였어. 그치?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가 연속일 때 그때 그 구간 내에서 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였죠. 그럼 두 번째로 사이값 정리 중요했죠? 사이값 정리 뭐야? 야 이젠 내가 딱 하고 물어보면 다 답할 수 있냐? 문장으로? A에서 B의 범위 중에서 그 사이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 연속하고 미분 야 순서만 바꾸냐? 야 코미디야? 아니야 미분이 나오기 전에 배운 거잖아. 연속 단원에서 배웠던 2개야. 연속 단원에서 배운 2개니까 그때까지는 미분이 언급되지 않아. 내가 그때 말했듯이 JYP 하는 식으로 인트로가 있다 그랬잖아. 연속 단원에서 봐봐. 자, 연속 단원에서 배우는 2개의 정리가요 이제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사이값이잖아. 이 둘은 인트로 자체가 연속 단원이기 때문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가 일단 인트로의 전부야. 그치? 근데 얘는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진다. 이게 정리였고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걸 만족하고 있을 때 FA와 FB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달라야 돼. FA가 여기 있으면 FB는 여기 있어야 돼. 그치? 다르다는 전제하에
FA와 FB 사이에 랜덤한, 그치? 임의의 K에 대해서, 아무 K에 대해서나 FC는 K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되게 명확했었잖아. 그치? 이 둘이 다른데 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이어야 되지. 근데 이 사이에 어떠한 랜덤한 한 강이 이렇게 흘러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한 강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건널 수밖에 없다. 최소 몇 번? 한 번. 한 번은 건널 수밖에 없다가 사이값 정리였어.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연속 단원에서 배운 건 뭐냐면 미분 가능성과 전혀 무관하게, 미분이 안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라도 건너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연속될 거니까 그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의의 K를 함수값으로 갖는 그러한 C가 이렇게 적어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가 사이값 정리였다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이제 어떤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미분 단원에서 배우는 거지. 그치? 이때 인트로가 이 두 개만 싹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최대 최소와 사이값은 연속 단원에서 배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걔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가 인트로야.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시작을 하는 게 맞아. 그치? 롤의 정리는 뭐였냐면 FA와 FB가 이렇게 같다는 전제하에, 얘는 아까 다르다는 전제하였어. 그쵸? 얘는 같다라는 전제하에 F'C가 0이 되는 거. 그치?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야. 근데 얘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거든, 얘들아. 왜 그러할 수밖에 없냐면, 잘 봐봐. 너희들 내가 여기다 탕 찍어놓고 A라고 했고 여기가 FA야. 구간의 첫 값이죠. 그 다음에 구간의 마지막 값을 여기다 딱 두고 얘가 B고요, FB라고 두면 지금 FA와 FB의 높이는 지금 동일한 거 맞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연속인 함수를 그을 거야. 연속인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연속인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무슨 점이 없어야 돼? 뾰족점이 없어야 돼. 그럼 너희들 봐봐. 뾰족점 없이 연결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내가 처음에 만약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결국에는 이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니?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면 결국엔 다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럼 반드시 무슨 값이 생기겠니? 극값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이 조건이 없으면요, 개같이 증가하고 개같이 감소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증가하고 감소하면 돼.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증가를 해놓고 감소할 때 지 맘대로 뾰족점을 가지면서 감소했으니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릴 거면 증가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증가가 끝나고 감소하기 전에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봉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극대가? 물론 얘들아, 얘도 극대인 거 맞지? 극대는 미분 가능성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 지 주변에서 지가 제일 크거나 같으면 극대야. 따라서 얘도 극대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극대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극대지. 왜?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증가를 할 거면 반드시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치? 따라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감소를 하더라도 결국엔 마지막에 증가하기 위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치?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냥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리면 이렇게 했지만 증가와 감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 그치? 그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은 무려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하는 거지 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반론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지도 맙시다 하고 탁 그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얘는 계속 기울게 가요. 그렇죠. 모든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다 0인 거지. 즉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동안 모든 실수에서 미분계수가 다 0이니까 적어도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미분계수 0인 지점을 갖게 되는 거지. 따라서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자, 뾰족점이 없어야 돼. 항상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돼. 곡선으로. 그치? 뭐 직선도 상관없지만 직선이 되더라도
막판엔 곡선이 바뀌어야 돼. 미분계수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으면 올라와야 돼. 왜? 동일한 높이로 결국에는 도착해야 되니까. 따라서 당연히 미분계수 0인 지점은 그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롤의 정리니까 뭐 사실은 인트로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당연한 결과 아니니? 그치?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단 뾰족점은 없어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까지야. 자, 그 다음 롤의 정리는 좀 간단한데요. 그 다음 평균값 정리라는 게 나오죠. 자, 평균값 정리. 이것도 얘들아 인트로는 똑같은 거야. 미분단에서 나오는 두 개의 정리 인트로 똑같습니다.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예를 들면 여기 a, fa를 잡아요. 내가 일단 정의를 불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미분 가능할 때 자, 구간의 끝값에부터 첫값까지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첫 점에서 끝점까지 두 개의 정점을 이어놓고 그 직선의 기울기지. 걔와 그 사이의 어떤 임의의 C에 대해서 그 C 때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같아지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가 평균값 정리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A, F를 여기다 뒀어. 그럼 여기다가 B, FB를 이렇게 찍어 볼게. B, FB를 찍을게요. 그러면 너희가 이번에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속되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미분 가능하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랜덤하게 그려볼게요.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괜찮아? 그러면 얘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맞지? 이 직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은 그러한 지점 C가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이 직선을 그대로 뭐 해버려? 평행이동하는 거지. 평행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하게 평행한데 이렇게 접하는 그러한 C가 여기 존재하지 않겠니? 근데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있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C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동안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연속되게 그리고 나고 미분 가능하게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위아래로 옮겼을 때 당연히 곡선과 접하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만 주자면 이제 수능식이야. 내가 이렇게 2차 함수를 많이 그렸어요. 얘 2차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A를 하나 잡았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B를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얘가 A, FA고 얘가 B, FB인데 자, 그랬을 때 얘와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러한 C 있죠? 얘? 배운 적 있죠? 그치? 얘가 이 C가 정확하게 누구다? 그렇지. A와 B의 중점일 수밖에 없다인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뭐 자동적으로 나온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A랑 B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 직선을 나중에 이 직선을 2차에서 뺀다고 치면 봐봐. 얘가 F고요. 얘가 G예요. 그치? 그러면 F에서 G를 뺀 함수를 내가 그린다고 치면 G 함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F 빼기 G겠죠. 괜찮아? 내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 F랑 G가 즉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을 때 여기서도 G를 빼고 여기서도 G를 빼면 나한테 수를 배웠던 친구들은 으악 하면서 이게 맞춰진다 그랬어. 그치? 그에 따라서 얘도 으악 하면서 그의 틀에 맞춰서 바뀌는 거죠. 왜? G에서 G를 빼면 0이 되니까 여기서 G를 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되는 거죠. X축이. 그러면서 걔에 맞춰서 F에서 G를 빼진 게 걔에 맞춰 바뀌겠지. 그러면 이 지점이 정확하게
A가 될 수밖에 없죠. 교점이니까. 그럼 이 지점은 B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미분계수 0인 직선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지점은 항상 두 개의 근에 대해서 정중앙 축의 방정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점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게 맞겠죠. 그치? 동일한 높이 값을 가지는 두 개의 지점은 반드시 그 사이에 축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이 점이 결국 2분의 A 플러스 B일 수밖에 없다라는 2차 함수의 좀 특징도 있는데, 뭐 이거는 알아두면 가끔씩 편할 때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수능에서 나오기에는 좀 오래된 떡밥이라서 그냥 알고 있으면 가끔 도움될 때가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 접선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문제풀이로 들어가긴 하겠으나 개념 설명할 거는 사실은 뭐 한 1, 2주 전쯤에 미적에서 한 번은 다뤘던 내용이고, 따라서 주로 우리가 상대하는 문제들은 내가 수업 내용은 짧게 했지만 여기서 거의 8할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1, 2, 3번에서. 그 다음에 4번이 한 5% 나올까 말까. 그 다음에 뭐 로레 정리와 표현값 정리도 또 뭐 한 10%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빈도수는 그런데, 이 설명은 쌤이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중은 실제로는 얘가 중요하나 개념을 더 볼 건 없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수하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이 내용은 정말 너무 당연하니까 짧게 했지만 사실은 연습은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문제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얘는 가끔 나오는 부분이지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좀 덜 알고 있어. 자주 안 만나니까. 그래서 쌤이 설명은 좀 길어졌던 거야. 근데 막상 얘네들은 그닥 자주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분명히 수능에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문제로 조금 얘네들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 쌤이 처음에 문제를 이렇게 쓱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쉬워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15번으로 갈 건데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중간에 막 증가감수 극대극소 나오는 거 약간 생략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수업 시간에 안에 이게 이 책이 도함수 활용이 전체가 다 합쳐져 있어. 그래서 미친놈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가다 보면 필수 유형 이제 186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186페이지에서 쌤이 선정한 문제는 일단 15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도 쌤이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줘. 이게 접선의 방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얘들아 잘 들어. 이제 앞에 봐줘야 돼. 이 문제 봐줘야 돼. 앞에 띄워놨으니까 그냥 앞에 보면 돼. 이게 접선의 방식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도함수 활용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오늘도 지금 머릿속이 혼돈의 카오스야.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기본 개념으로 이 단원에 충실하게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 잘 봐. 첫 번째,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그 위에 점 p 1,2이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죠. 이게 1,2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f'1도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래서 기울기를 딱 구하려고 얘를 먼저 미분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몇 나와? 2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y는 2x인데 1,2를 지나야 되니까 그냥 2x가 끝이겠죠. 얘가 접선 맞아? 그러면 자, 이 접선이 점 P가 아닌 A, B에서 곡선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곡선이랑 2x라는 직선이 언제 만나는지 살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넘겨줬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1, 0, 마3, 2가 있는데 당연히 누구로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1로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 1에서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가 안목이 있으니까 1을 2번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접선으로. 따라서 1로 먼저 해볼게. 그럼 1이야.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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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2고 그 다음에 마2고 0이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x-1에 얘는 x제곱 더하기 x-2니까 또 한 번 x-1에, 그치?
x 플러스 2는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은 1일 때 2번 만나고 중근 같고 나머지 한 번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점 A, B에서 A는 일단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4가 Y좌표다 라고 해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정답이 2가 되는 게 맞겠지. 이게 이 문제를 자 솔루션 노멀이라고 내가 부르면 노멀화된 풀이 방법이에요. 가장 지금 막 이 문제를 배운 친구가 내신 레벨에서 풀기 좋은 정도. 근데 쌤이 이걸 지금 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K반이고 수투를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너희들 이거보다 더 큰 안목들 갖고 있는 거 맞지? 자 얘들아 잘 생각해. 뭐냐면 잘 봐. 쌤이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그렸어. 잘 들으세요. 직선 하나를 이렇게 하나 먼저 그렸어요. 그럼 얘네 지금 이 3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교점 몇 개 나오니? 한 개 나와. 그러면 식은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야. 그러면 알파란 친구가 있고 베타란 친구가 있고 감마란 친구가 있는데 얘만 실근이었어. 근데 하나, 둘, 셋을 다 더하면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니? 어떤 네모란 값이 탕하고 세근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직선을 그었어. 얘는 여기서 접하고요. 여기서 만나. 그럼 얘가 이번에는 얘를 알파1이라 부르고 얘를 알파2라고 부르면 결국에는 이 네모가 알파1 더하기 2알파2와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게 세근의 합이잖아.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네모가 두 허근이랑 얘 더한 거랑 얘 하나랑 얘 두 개 더한 게 지금 같다는 말씀이세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그래놓고 얘를 베타1, 베타2, 베타3라고 하면 얘와 베타1 더하기 베타2 더하기 베타3가 또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뭘까 얘들아? 잘 봐. 쌤이 fx라는 이 곡선이 지금 f야. 그럼 잘 봐봐. 3차잖아. fx라는 이 식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이렇게 놔둘게. 그 다음 첫 번째 그은 이 직선 L을 내가 뭐라 둘 거냐면 L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놔둘게. 괜찮아? 두 번째 그은 이 접선을 내가 m이라고 하고 y는 px 더하기 q라고 놔둘게. 근데 얘들아 어차피 만나는 교점이라는 거는 이 3차랑 이 1차가 만나게 되는 교점이지. 그리고 이 3차랑 이 1차가 만나게 되는 교점이지. 근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mx 더하기 n이 반대로 넘어가든 px 더하기 q가 넘어가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구니? a랑 b죠. 내가 어떤 직선을 만들어도 누굴 넘기더라도 여기 있는 a랑 b한테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니? a와 b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 근의 합은 늘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어떤 3차 함수의 세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선을 그어도 세 교점의 합은 다 같을 수밖에 없지. 인정해? 그러면 나라면 이제 솔루션 2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풀겠죠. 이렇게 안 풀 것 같아. 왜냐? 지금 스마트 버전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쌤은 몇 초 컷이 날까? 한 5초 컷이면 끝날 거야. 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자, 이 3차 함수는요 지금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세 근의 합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지금 몇으로 유지가 되겠니? 세 근의 합이 무조건 0으로 유지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개형은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근데 접점이 어디야? 1,2가 접점이죠. 그럼 여기 접점이 1,2가 땅 하고 있던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접선을 싹 하고 그으면 얘가 P고요. 이 직선이 P가 아닌 지점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근데 이 근이 1이니까 1 더하기 또 1이죠. 두 개니까. 거기에 나머지 하나가 A인 거 아니야? 스몰 a. 걔를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세근의 합이 0이니까. 그럼 얘들아 A는 자동으로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냥 탁 하고 나오겠지. 자, 물론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오늘 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애들한테 이 정도 얘기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제 수능 수업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접점이 있고요. 3차 함수가 정확히 주어져 있으면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그 접점의 x좌표를 중근으로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최소 3중근일 수도 있지만. 그럼 중근이니까 얘가 무조건 1, 1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한 점은 x좌표를 걔까지 더했을 때 무조건 세근의 합이 0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1이 두 개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바로 추론 가능하고 걔를 탕하고 쓰면 마이를 바로 밝혔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면 그냥 4가 나오겠죠. 마사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3차 함수의 특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미적분해서 못해요. 미적분해서 나오는 함수는 개 같아서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돼. 3차 함수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 함수잖아. 다항 함수잖아. 우리가 미적에서 못하는 짓을 수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우리 막 사실 뭐 비율관계도 배우고 3차 함수는 지 나름대로 특성이 되게 많은 친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굉장히 축약해서 많은 것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투를 수능에서 다룰 때는 니들이 아는 만큼 간결해지는 거야. 모든 과정들이. 알겠지? 그래서 15번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번 단원의 본 의미로는 1번 풀이가 맞지만 이게 우리가 내신 레벨에서 정말 충실하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던 거고 사실은 이걸 좀 더 수능틱화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게 되면 사실은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자, 다음으로 선정한 문제는요 16번이에요. 바로 밑에예요. 자,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F와 F'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을 때 걔가 살짝 변형된 식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잘 활용해 볼 수 있나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는 방금 전 거보다 더 쉬워요. 자, 일단 다항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1,3이 있어. 너희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당연히 뭘 써놓고 가야 돼? fx가 1,3을 지나니까 기본적인 건 항상 적어놓고 가는 습관이 들어야죠. 뭘 써놔? f1은 3이구나. 이건 일단 적어놓고 가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 다음 이때 접선의 y절편이 5라 그랬어. 그랬을 때 y는 2x제곱 fx 위의 점 1,2f1 거기서의 접선은 점 3,a를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냥 이거부터 하는 게 맞죠. 1,3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이 1,3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기울기는 일단 뭐라고 놔야 돼? F'1이라고 이렇게 놔야 되는 게 맞지? 그럼 너희들이 일단 접선 세우지 않겠어? 세워보고 판단할 일 아니야? 그러면 y는 F'1 해놓고 x 빼기 1에 더하기 3을 이렇게 더할 거잖아. 그러면 얘를 한 번만 더 쓰면 F'1 x에 마이너스 F'1 더하기 3인데 이제 힌트 다 받은 거 맞지? 왜? y절편이 뭐라 그랬으니까? 5라 그랬으니까 얘가 5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F'은 몇이구나? 마이너스 2구나라는 사실을 싹 하고 밝혀놓고 안정감 있게 출발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재밌네요 이제. y는 2x제곱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받았어. 근데 접점이 1,2f1이래 1을 대입했다는 얘기니까 접점이 x좌표가 1일 때니까 2f1이 될 거고 여러분들 이미 f1 알고 있잖아. f1 몇이었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1,6이라는 점이라는 걸 일단 접점을 안 해. 그럼 얘들아 기울기를 체크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새로운 함수가 얘야. 그러면 얘에 대한 뭘 구해야 돼? 그렇죠. 미분계수, 즉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따라서 우리가 y'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y' 얘들아 어떻게 갈겨?
그렇지. 한번 묶어놓고 갈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그치? 한 번 더해서 제곱 곱하기 F'. 그렇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따라서 이 접점이 얘라면 기울기라는 건 여기다 1을 대입한 게 맞죠? 그치? 그러면 기울기를 이제 예민하게 구해보면 1을 탕 하고 대입하면 2 곱하기 4, 왜 그래? 2F1에다가 더하기 1, 1이니까 F'1이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죠? 얘가 기울기죠. 우리 혼동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 문제 어렵진 않아. 그냥 실수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얘가 3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4가 돼서 2를 곱하면 8이 나오겠네 라고 실수 없이 가자는 얘기야. 실수 없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선의 방식 세워주면 y는 기울기가 8이니까 8x인데 1,6을 지나니까 그렇지. 빼기 2가 붙겠지. 따라서 3,a를 지난다 그랬어. a는 몇이죠? 22. 그렇죠. 22로 정답이 나오시겠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주어진 조건을 잘 정리하자 해서 식 전개해서 잘 정리하자. 그 다음에 접점도 잘 실수 없이 설정해 놓고 마지막 기울기도 얘를 미분했어야 됨을 잊지 말고 끝까지 실수 없이 가자라는 측면이 더 강해. 알겠지? 그래서 일단 16번 문제는 그냥 뭐 이상한 짓만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정한 문제가 또 웃긴 게 바로 다음 문제예요. 바로 다음 문제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도전.
다 푼 사람은 앞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답은 앞에 써놨어요. 그리고 저기 노란색 A 나올 때는 접점 써서 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어렵게요. 자, 뭐 아주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쌤이 이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가족권은 여러분들이 워낙 해석 잘했을 거고 이제 기함수란 얘기고, 그치? 원점 대칭이란 얘기니까 수투 레벨에서 다항함수에서의 어떤 기함수는 무조건 차수가 홀수 차항인 것만 갖고 있을 테니까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상태에서 이제 1차항만 가지면 될 거니까 쌤이 뒤에 AX라고 그냥 과감하게 뒀어요. 그치? 자, 나조건에서 딱 봤더니 접점은 1,F니까 1을 대입하면 1,A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기울기는 F'1이니까 1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자, 쌤이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막 자신감이 붙은 사람한테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2레벨까지 딱 갔는데 너희들 좀 오버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오버를 하냐면 X축, Y축이 만나는 점이 A, B인데 둘을 이은 게 2루트 2야? 1대1 대 루트 2를 바로 갈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루트 2가 워낙 우리한테 지금 최근에 좀 익숙해졌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1대1 대 루트 2가 아니어도 공교롭게도 어떻게 잘 맞으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 길이가 2루트 2일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치? 숫자만 잘 맞으면. 왜냐하면 얘가 지금 루트 8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얘가 루트 6이고요. 얘가 루트 2잖아, 만약에. 그럼 어차피 제곱하면 2루트 2가 되는 게 맞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맞을 수 있어. 근데 좀 오버하는 애들은 여기서 바로 뭘 갈기니? 1대1 루트 2를 그냥 갈겨버려서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라고 갈기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어. 자신감이 이상하게 붙으면. 근데 발레가 많다라는 거. 그럼 어디까지는 잘 봐야 되냐? 얘를 가지고 실제로 접선을 세워요. 세우면 기울기가 A 플러스 3인 상태에서 1,A 플러스 1이 지나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해 봤더니 A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게 개 중요한 거지, 얘들아. 이때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 루트 2구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 접선의 X절편은 현재 모르는 상태지만 Y절편이 확실하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그럼 확실히 얘가 마이너스 2인 상태니까 루트 2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려면 X좌표도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다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이 접선이래. 그 두 개의 절편 사이를 이었을 때 2루트 2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도 이어야 돼서 후보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구나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직선이 그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몇이야? 1인 거고, 이 직선이 그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이기 때문에 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지. 자, 그 생각을 언제 한다? 얘를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우연히 여기서 바로 헛된 희망으로 1대1 루트 2 갈긴 해도 이번 문제는 맞았을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훨씬 이게 나온 다음에 가져야 되는 거지. 그 전부터 가면은 그 다른 문제는 틀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 주의해 주시고, 얘가 쿵 하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때는 얘가 2거나 마이너스 2다가 땅 하고 나와 버리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F3의 값은 21과 15로 나올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 너희가 혹시 조금 틀렸더라도 오랜만이라 내가 약간 개념에 공백이 생겼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되지. 지금 막 싸발 개 어려워 미쳤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기억 되살리자. 자, 이게 지금 쌤이 일단 1번 유형, 1, 2번 유형에서 쌤이 다루려고 했던 문제들이었고, 다음으로 쌤이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은 문제는 자 24번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24번 한번 가자. 이 친구도 뭐 굉장히 어렵지는 않으나 그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곡선 y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1이 L2라는 직선과 평행할 때 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준 거죠. 자, 거의 다 줬어. 자, 가보자.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L2와 평행하다는 건 일단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10이란 얘기야. 그럼 접선의 길이가 10인 지점을 찾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y' 해서 도함수를 구해 놓으면 너무 간단하니까 도함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자, x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몇이 되는? 1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x제곱이 8인데 x제곱이 8을 만족하는 실수는 어차피 2밖에 없지. 나머지 두 개는 허수죠. 그러니까 x좌표가 확실히 2라는 게 나왔을 테니까 접점의 x좌표가 2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y좌표는 정확히 2를 대입해봐야 하는 거죠. 자, 2 대입했더니 4 더하기 4 나오나? 그래서 2,8이고 기울기가 10인 상태다 라고 되면 자, L1이라는 이 직선은 y는 10x에 2,8을 지나야 되니까 빼기 1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 상태에서 L2란 친구는 y는 10x-2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거죠, 얘들아? 오케이.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어차피 L1이 봐봐. L1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기울기 너무 개쌉인데 아무튼 이게 기울기 10짜리야. L2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지나는 점 하나 잡는 거죠. 자, 둘 중에 뭘로 잡을래? 오케이. 0, 마이너스 2? 1, 이거? 오케이. 여기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잡아. 그 다음에 누구와의 거리 구해? L2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자, L2라는 직선 자체가 10x-y-2는 0이고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차피 수직거리가 딱 하고 나올 테니까 얘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루트 101 분의 10 곱하기 1, 10이고요. 마일 곱하기 마일 플러스 2고요. 빼기 2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데 지금 필요 없지? 따라서 몇이니? 101분의 10 루트 101이지 않니? 이렇게 유리화하면 따라서 111이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간만에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봤어. 자, 다음 문제는 30번 한번 골랐어요. 자, 30번 한번 골랐어요. 자, 이번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오늘은 그런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 시작!
자, 앞에는 쌤이 해설과 정답, 그 다음에 이 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 푼 사람들은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정도에는 여러분들 답이 나왔어야 되니까 앞으로 한번 봐주셔도 좋은데, 쌤이 이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y는 3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아는 놈입니다. 그쵸? 일단은 x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x축의 3중근으로 접하면서, 왜? 0, 0, 0 근이 다 0이잖아, 세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나는 게 뿅 하는 거고, 둘이 접하는 게 터치하는 거라면 거의 뭐 3중근은 둘이 뭐 껴안고 난리 난 거죠. 그쵸?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일단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얘가 원점 대칭 함수가 맞고요. 기함수니까요. 그 다음 k,0이라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과 0,k라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지금 뭐한 상태야? 평행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오케이, 여기 k,0에서도 그었어. 그럼 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 0,k에서도 그었어. 그러면 점이 생기겠지. 근데 둘이 평행하다는 말 자체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그림 조금 이상하지만 원점 대칭이란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쌤이 오른쪽에 적어놨어. 개념 정리.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두 접점은 반드시 변곡점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쌤이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 다음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근데 마침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서 평행을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얘 도함수를 쫙 하고 내려봤을 때 극대 지점에서 0이 돼요. 극소 지점에서도 0이 돼요. 그런데 이 지점은 쭉 내려와서 여기야. 이 높이를 가져, 양수로서. 이 지점도 이 높이를 가져, 양수로서.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같았다는 얘기니까 2차 함수에서 값이 같았다는 얘기죠. 맞지? 얘네들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도함수에서 값이 정확히 같았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정확히 누가 있었단 얘기야? 축의 방정식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축의 방정식이 있어. 그때 축의 방정식 최소값이 되는 이 지점, 접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이 올라가 보면 어디야?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접점은 당연히 변곡점이라는 중앙,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거리도 이렇게 같습니다. 대칭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으면 여기를 쌤이 만약에 t,3분의 1 t 세제곱으로 잡았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도함수 한번 써봐. 그럼 y 프라임이 그냥 x제곱 아니야?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나오려면, 맞잖아, 하나가 t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t가 들어가야지 둘 다 t제곱으로 같은 기울기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t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t일 수밖에 없고, t를 양수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점은 이렇게 형성되고 점은 이렇게 형성되면서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함수는 원점이 무슨 점이니까? 변곡점이니까 실제로 변곡점에서 대칭 두 점이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접선의 기울기 세우는 일만 남았어. 잘 봐봐. 얘는 기울기 t제곱이고 얘도 t제곱이니까 얘를 가지고 접선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t제곱인데 t,3분의 1 t 세제곱 지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는 거 맞지? t,3분의 1 t 세제곱 지나려면. 근데 얘가 누구 지나야 돼? k,0 지나야 되잖아. 그럼 k가 뭐야? x 절편이죠.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야지 0이 되니? 3분의 2t 들어가야 되겠지. 아, 그러니까 k는 3분의 2t가 나오네. 그런데 반대로 이 접선도 한번 세워봐. 그럼 t제곱이 기울기인데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분의 t 세제곱 지나려면 얘가 y절편 붙는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0,k 지나야 되는데 k가 y절편이니까 얘가 k죠. 동의하니? 그러니까 동일한 k에 대해서 하나는 3분의 2t 세제곱과 같고 하나는 3분의 2t와 같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실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들아, t는 양수로 놨으니까 0 어차피 안 되니까 다 약분하면 t는 1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쌉동이?
오케이. t가 1이 나올 테니까 t가 1이면 k는 둘 다 3분의 2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60을 곱하면 40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해질 거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쌤은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다는 거지.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같으려면 2차 함수라는 도함수가 동일한 높이, 동일한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2차 함수가 딱 그려지는데 여기랑 여기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려면 그 사이에 누가 흐른다? 축방이 흐른다. 축방에 대해 대칭이다. 근데 실제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그 축방이 뭐다? 변곡점의 x좌표다. 그치? 그러니까 어디 두 개를 잡더라도 대칭이 딱 하고 돼버리면 여기서와 여기서의 기울기는 같다 라고 잡아버리는 거지. 그치? 조금 이번에도 앞서 나가긴 했는데 계속 조금 앞선 내용이 등장하는 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니까 이해 좀 해주고 활용할 만한 지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좀 이렇게도 풀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33번을 선정을 해봤어요. 33번. 자,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공통접선 아닐까 얘들아? 공통접선? 이 문제도 한번 스타트 시작해봐.
그래서 푸는 점수예요. 다르게 풀었어? 저 이거 저는 이렇게 풀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야겠다. 근데 얘보다 제가 더 나은 거예요.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영석아, 네. 이거 답 숫자 안 이쁘게 나오니?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 그래? 정상적인 숫자. 그래? 쌤 여기 문제집에서는 응. 모의고사 기준이라서 대부분이면 그렇지. 점수가 나와. 그렇겠지. 그렇지. 아이씨, 잘못했는데. 아닌데. 나 뭔가 잘못했는데? 답이 19 나오겠죠? 19? 아우, 실수했어요. 계산 실수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일단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혹시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접하는데 접점을 공유할까가 잠깐 고민이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아까. 그래서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면 접점을 공유할 테니까 두 개가 교점이 생기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두 개를 같다고 한번 놔봤어. 그랬더니 일단 얘는 판별식이 36-40이 돼서 허근가져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치? 안 만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얘를 시도하지 않기로 하고 두 번째 시도로서 쌤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어. 그랬더니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까 서로 안 만난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두 개는 안 만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접선이 이렇게 1번이 하나 그려진다면 2번으로는 또 이렇게 하나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후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일단 쌤이 만약에 F에서의 접점을 T1이라고 X좌표를 놓는다면 G에서의 접점은 T2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각자 마이너스 T1 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T2 제곱 마이너스 6T2 더하기 9로 형성이 되면 기울기가 각자 또 나올 거야. 미분해서 대입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첫 번째 F로부터 세운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엔 정리하면 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에서 생긴 접선의 방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그럼 그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같은 접선일 거 아니야?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이너스 2t1과 2t2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돼요. 그게 여기 1번이죠. 두 번째로는 t1 제곱 더하기 4랑 마이너스 t2 제곱 더하기 9가 y절편으로서 같아야 되니까 여기 두죠. 근데 쌤이 왜 오래 걸렸냐면 얘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오래 걸렸어. 어이가 없게.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얘가 아니라 이거 계산되고 나면 얘더라고. 그래서 얘로 다시 했더니 금방 나와. 그럼 봐봐. 둘이 더한 것이 3인데 둘이 제곱해서 더한 게 5야. 물론 방정식을 연립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무조건 t1, t2의 값은 1, 2랑 2, 1 나오겠죠. 그럼 t1이 1일 때는 이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시끄러. 이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접선이 하나 나올 거야. 그게 누구겠어? 2번이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 여기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라는 접선이 나오는데 걔가 뭐겠어? 1번이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얘랑 얘가 둘 다 hx의 후보인데 각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2랑 7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둘이 더해주시면 19가 나온다 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문제는 쌤이 왜 골랐냐면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이 아니에요. 얘는 왜냐하면 두 개가 지금 공통 접점을 안 가진 상태에서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거니까 좀 특이한 문제고 각자의 접점을 따로 두 개의 좌표가 달라야 되죠. 당연히 이 점이랑 이 점 달라야 되고 이 점이랑 이 점 달라야 되니까 따로 설정해 놓고 나중에 접선만 같아져야 되는 이 상황. 이렇게 설계해서 문제를 좀 푸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 풀이 저렇게 외워요. 이게 제일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정석이죠. 저도 저렇게 했는데 저거 T1 더하기 T2는 3을 T2를 T1에 대해서 바꾸면은 저기 T2가 T 3-T1? 네, 3-T1이랑 어. 3-T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차피 T1은 어차피 1, 2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올 텐데 잠깐만. 여러분들 표시만 좀 해놓으세요. 35번 41번 43번 46번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래 오늘 풀려고 했던 문제인데 41번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 미적하자. 41번 지금 시작. 41번이요. 했어? 오케이. 그럼 좀 쉬고 있어. 이거를 그림을 그렸을 때 한 이쯤에서 세 개 만나고 이쯤에서 한 개, 두 개 만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얘를 여기 둘이 접했을 때 그렇지. 얘에서 1 나오고 그래서
1 마이너스 A 3분의 1 해서 1 나오니까 A 잘했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 그거 맞아. 자체를 흥미를 조직시키고 여기 원래는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짝 운동하고 살짝 운동하고 살짝 밸런스를 이때 결정이 됐어. 이거를 영상에 가면 넣는 거잖아. 얘를 이 그래프는 절대값 x를 평균 놓은 거잖아. 절대값 x를 양의 방향으로 따르게 정하자는 거고
자, 일단 앞에 해설을 써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